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엔 아동 청소년 조약에 따른 인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공동체적인 일단 삶의 방식을 체득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청소년의 어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공교육 현장에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그런 인권 침해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교육 현장에서 학교의 어떤 그런 인권의 어떤 침해 현상을 보면, 자,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벗어난 어떤 시 공간에서 학교의 요구와 어떤 규범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 지배적인 학교 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조건을 분석해내는 데도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착되어 온 가부장적 그리고 전통과 질서, 식민지 시대에 성립된 그런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그리고 해방 후에 한정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파행적인 교육열,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에 지배되는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보면 최근에 어떤 그런 특기라든지 적성교육, 이런 어떤 그런 나름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이 학교 교육 과정은 입시 위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 위에서 형성된 학교 교육은 표면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암기 위주의 어떤 단편적 지식을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획일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경쟁적 동료 관계,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이 지식과 순종, 이러한 태도를 순종 태도를 갖추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 그러한 어떤 그 주된 기능을 삼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육 본래의 어떤 기능마저도 치열한 경쟁 체제로 편입시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시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는 생성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는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있고, 학교의 어떤 그런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내면화되거나 혹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기는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전체 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시 위주의 어떤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변칙적인 어떤 보충 수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율학습의 강제적 운영,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휴일에도 등교하는 일부 학생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비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과다한 실험 실시, 그다음에 학교별, 반별, 학생별 이 성적 비교를 통해서 서열화, 그다음에 입시 문화를 얼룩진 학교의 어떤 단편적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문화 속에서 이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엄청난 양의 단편적 지식을 암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가에 관한 어떤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이 지식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시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정답형의 이분법적 지식을 공부하는 데만 매달릴 이런 어떤 강요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입시 경쟁의 현실 속에서 성적은 어떻게 돼요? 단순히 학생들이 교사가 전수해주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 지표가 아니라 학생들을 차별화하고 서열화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적이 어떤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입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상급 학교 지나게 되는 어떤 압박감, 그다음에 성적 문제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히 이 열등감과 차별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학교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교사나 친구들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어떤 경쟁적인 어떤 동료 관계를 강요하는 이 학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불안과 불신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시 문화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만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된 온순한 국민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가의 어떤 의도, 그리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이 자본주의 의도,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입시 출세주의가 보편화된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또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유지돼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통제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이제 지배한다. 그래서 통제 위주의 어떤 권위주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는 입시 문화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양자는 서로의 존속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상보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입시주의 교육이 유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는 어떤 강압적인 이 통제의 기제라면, 입시 문화 또는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에 어떤 기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어떤 행동 성향, 이런 것들로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입시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교사에 의해서 이제 점수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문화의 어떤 지배하에서는 교사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의 어떤 규율과 위계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적 학교 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권위주의는 학교 문화를 특정짓는 이런 어떤 그런 핵심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식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어떤 그 교사와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존재했는데, 자, 가부장적 문화 전통과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학교 현장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에 순종을 강요받는 겁니다. 순종을 강요받는 겁니다. 순종은 곧 뭐 천국이고, 그다음에 반항은 곧 지옥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순종은 꼭 천국이다. 그다음에 반항은 지옥이다. 라는 어떤 질서가 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많이 이런 어떤 권위주의고 통제주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율적인 측면에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아직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개인의 삶은 왜곡되어 가고 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무리다라고 봐지만, 그러나 학교 교육의 피해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일본의 잔재 이런 것들을 많이 청산하면서 이제는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의조적인 것보다는 이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이뤄가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는 정립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체제를 보면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를 수는 없지만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교육 현장의 어떤 학생 인권 침해를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보면 학생의 어떤 인권 조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학생의 인권 조례는 자 여기서 뭐 정의 이제 사전적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학생 인권은 학생이 어떤 면에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에 당연히 가지는 어떤 권리나 자격이다.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우리가 누구나 평등하게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와 명예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수광이라는 사람은 이 학생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학생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즉 학생은 배우기 위해서 제약관계의 의무에 대한 어떤 범주의 개념이지 인간위에 대한 어떤 범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미 독자적 생명체로 태어난 인간 사회에 그 삶을 귀결시키고 있는 이상 학생은 어떻게 돼요? 인간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인권에 근거하고 있고, 또 이로부터 출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학생은 인간의 어떤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학생은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자, 학생은 사회 제도에 의해서 생산된 사회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만큼 학생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한목적성, 이것이 이제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사회가 여러 제도와 규율 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수한 가치와 목표가 이 학생이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학생은 이 강제 집단이라기보다는 의무적 선택 집단에 의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뭐냐면, 자 학생의 지위는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 또는 선택에 따라 획득하는 특수한 지위라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개인이 학생 신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위에 부여하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특수성까지도 선택한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학생의 그 인권 조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이 학생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어떤 규정에 대해 이제 제정한 조례가 학생 인권에 대한 어떤 조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지정 이제 배경을 보면, 자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각 시도 교육청이 제정하고 공포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2009년 4월 8일에 이제 경기도에서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이제 당선된 그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당선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어떤 그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 교육감은 이제 2009년 5월 20일에 있었던 이제 경기도의회 임시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을 교육의 어떤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제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조례의 어떤 초안 발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그 제10차 협의회에 교총과 한국교동 이제 교노동조합, 경기도본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부모들 뭐 이런 공교육 살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입장 발표가 있고 그 해 이제 2010년 2월 11일에 2월 10일에 이제 최종안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과 이제 가정에 논란이 많았던 이제 사상과 자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이 규정에 대한 원안이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이것이 A안 삭제 또는 수정안 B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이것이 그대로 이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제 심의 의결을 걸쳐서 9월 17일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이제 통해서 10월 5일에 이제 김교육감은 마침내 이 최종안을 경기도조례를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17일과 19일에 보도자료를 이제 내고 조례안의 통과에 대한 강한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례 시행의 불을 이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 2장 학생의 인권, 3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인권의 진흥, 학생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 및 부칙 등 이렇게 해서 5개장 47개조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유엔 및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근거해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목적에 이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는 뭐냐면 이 조례가 말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히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간섭법에 인정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이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여기에서 가진다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제 책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책무는 뭐냐하면 이 조례는 이 조례의 학습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에게 인권 보장, 학생에게 인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 그 다음에 폭력으로부터 여기는 자유로울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 교과 이외의 어떤 그런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뭐 사생활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어떤 것은 자유 등만을 부여하지 않고 학습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학습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는 책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처벌받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처벌받지 않는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학생은 성별과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그다음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그다음에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이런 것들을 제12장 인권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지를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을지 차별받지 않는 이런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적 사상, 어떤 그런 사상이나 성적 행위, 뭐 임시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간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대에서 보면 무슨 뭐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기에서 보면은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이제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돼 있지만은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돼 있고 또 이제 뭐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사유를 통해서 많이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풀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이제 차별받지 않는 이런 사회가 이제 많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력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는 물론 어떤 간접적으로도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체벌에 대한 어떤 자유로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과거에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체벌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맞기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단체 뭐 해가지고 맞기도 하고 우리 특히 이제 뭐 하나를 소개하면 여교사가 이제 우리가 좀 물리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얼마나 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학생들의 책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이 위로 올라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무릎을 꿇고 되면 이렇게 꿇어져 앉으면은 여기 이제 넓적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여기를 갖다 나무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 아팠던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없어지고 체벌이 없어지는 이제 뭐 좋은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체벌이 없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문제점도 있는데 근데 이런 체벌이 없다는 문제보다도 체벌이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폭력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이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물론 간접적으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 과정 이외에 이제 교육 활동도 자유롭다. 그래서 학생은 이제 야간 자율 학습, 뭐 보충 수업, 정규 과정 이외의 어떤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뭐 의무적으로 야간 학습이라든지 뭐 토요일 날 보충 수업 뭐 이런 것도 끝나고 나서 무조건 6교시 끝나고 나서는 이제 8, 9, 10교시까지는 계속 이제 뭐 보충 수업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또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이제 학생 인권조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조례는 학생은 뭐냐면 복장이나 두발 이런 그 등 용무에 있어서도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두 발의 길이를 뭐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에게 개성을 실현할 권리, 즉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학생이 가장 원하고 있는 용모의 자유, 특히 이 두 발에 대한 어떤 개성 실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다녔을 때는 뭐 다 이제 머리 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짧은 머리에서 옆머리 이제 막 짧고, 그 이제 뭐 이발 이제 그런 잔재들이 어떤 이제 일제의 잔재들이 이제 지금도 있고 교복이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엊그제 다녀와 보니까 이제 일본도 같은 경우 지금도 교복을 입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아주 교복이 남자들 이제 이 교복을 보니까 이제 바지잖아요. 바지가 이제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예? 아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많은 측면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 등을 위해서
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지품 검사를 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기로 다 운동장에 이제 나가잖아요. 조례라고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소지품 검사를 막 하게 되고 있고 인권 침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사생활 비밀을 보호벌 갈릴 거다. 자, 학교는 학생에게 교회에서 어떤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표를 착용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강요해서 안 되고 또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인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이제 유한 이런 상태로 이제 많이 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학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지나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에게 자신의 어떤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생의 이와 같은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는 자유만 줄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어떤 자유로운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또 학교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그런 인권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갔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참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변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최근에는 학생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사의 인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이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니까 학생이 반대로 교사를 뭐 예를 들어서 뒷모습을 사진을 찍고 뭐 드러내서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우통을 벗는 뭐 이런 현상들까지 이제 이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생으로서 어떤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그 규정과 그다음에 우리 방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체 봤을 때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수해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는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 인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국가는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일본을 많이 이제 비교해 보면 일본을 가보면 정말로 그런 어떤 질서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어떤 의식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앞지르고 있고 또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은 좋은 측면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권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